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레모니스지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뭐야? 우리 뭐 시작 전에도 들어와 계시는 우리 열혈 팬들 분 가운데 질문 하나. 네. 김민수 대표님은 오전에도 여기저기 방송하시는데 매매는 언제 하시냐고? 매매는 기사 있으시잖아요. 뒷자리 사시지 않나요?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뚜벅이로 열심히 다니는데 공력으로 합니다. 공력? 기와 도를 모아. 죄송합니다. 또 요즘 기획이 잘못하면 그런가요? 다 그냥 솔직히 그래요. 뭐가? 시장 돌아가고 뭐 관심 종목 설정하고 이제 보다 보면은 네. 아유 바쁜데 이렇게 어떻게 매매를 해? 근데 보고 있습니다. 네. 눈길이 갑니다. 눈길이 가요. 그냥 저도 모르게 왼손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왼손이. 네. 그래서 누르다 보면은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거기 껴주세요 하면서 벌써 저는 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방송 중에도 매매하신 적 있잖아요. 다른 패널 얘기하는 동안에. 네. 카메라만 꺼지면 핸드폰을 봅니다 일단. 네. 그래서 중독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고민은 했지만 그냥 뭐 돈 버는 중독은 그 삶 자체가 매매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수 이렇게 놀란 게 뭐 네. 김민수 대표 뭐 거의 매일 만나지만 네. 김민수 대표가 지난 우리 어제 설 연휴 네. 설 연휴 때 설 연휴가 선거 때 선거 당일날 우리가 이제 그날 주식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네, 그랬죠. 미국 시장 열렸지만 김민수 대표는 해외 주식은 뭐 그렇게 자주 매매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손가락이 건지러워가지고 코인 매매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날 코인 하셨지. 네. 루나. 해외 매매 딱 한 종목 있습니다. 뭐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해외 종목 한 종목. 네, 딱 한 종목 있습니다. 미국 거? 네, 미국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보톡스 쪽에. 보톡스. 네, 그쪽에 한 종목. 제리답다. 보톡스. 예. 그래요. 우리나라 회사랑 연결돼 있습니다. 예. 대웅제약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대웅제약만 쳐도 나옵니다. 예. 네.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위클리 리포트 보기 전에 차 소장님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지난주 초에 왜 동네방네 소문 내고 들어가셨던 그 포트 예. 현재 수익률은? 현재 수익률은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수료는 이미 다 가만히 됐고요. 오프라인 수수료. 오프라인 수수료는 다 가만히 됐고 뭐 다시 팔아도 뭐 제가 소고기 파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파티 2명 아니면 20명? 3명. 아주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저사고팔님 웃고 즐길 때 아닌 것 같은데 하시네. 근데 이 저사고팔님이 아이디를 보면은 이 정확하게 그거예요.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자는 buy low and sell high 블라시거든 이게 저사고팔. 쌀사 비팔. 쌀사 비팔. 쌀사 비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쌀사 비팔 몰라요? 블라시. 그런 거 말고 몸으로 실천을 해야죠. 몸으로 실천을 해라. 아무리 이거 해봐야. 그러니까. 예, 뭐 웃고 즐길 때 아닌 거는 저희들도 압니다만 뭐 화요일 금요일 일부 순서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뭐 웃고 즐겨야만이 입이 트이는 사람 3명이라서 그래야 안 잘립니다. 자, 위클리 리포트. 네, 벌써 3월 세 주째입니다. 이제 꽃이 필 때가 됐죠? 이미 꽃 피었어요. 네, 서울역 앞에 산수유도 피었더만. 산수유요? 벚꽃이 남해 피었다는데요? 이제 슬슬 피는 거죠. 그러니까 꽃샘추위 지나가게 되면 꽃이 피고 시장도 우리 소장님 표현처럼 차영주 소장님 표현처럼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국 시장이 잘 버틴다. 코스닥 제일 위에네. 네. 코스닥이 가장 좋고요. 코스닥 얘기는 이따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저 시작이 코스닥은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네. 2월 초부터인가요, 지금? 1개월이니까 그렇죠. 2월 중순부터. 2월 중순부터. 네, 3월 중순까지. 네. 그러니까 저게 딱 한 달이 그렇죠. 밀리고 해서 한 달인가. 그러니까 기준으로 한 달 전부 사이에 누가 제일 강했느냐 뭐 이거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달 기준이다 보니까 좀 바뀝니다 계속.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도 기분은 나쁘진 않아야 되는데 앞으로가 또 문제죠. 네. 최근 한 달은 그래도 우리 한국이 그래도 남못지 않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한 1년 동안 고생시켰으면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뭐
지금 보면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의 뭐 폭탄 맞았다가 올라오는 이런 참혹한 1분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보게 되면 코스피와 나스닥의 일봉 추이를 비교를 해왔는데 일단 나스닥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추세 돌파를 막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단기 추세에 대해서 기대감을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혹시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제가 기준으로 삼는 약한 13,700 마의 가격대가 이제 오늘 테스트가 들어올 것 같고요. 네. 들어오는데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아 뉴욕이? 네,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운 거 다 빼고요.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미국의 자세한 그 대가들의 얘기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 상황에서 걱정하는 거 그거 하나. FOMC 끝나고 후폭풍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보통 다 내용들 보고 이제 안도 랠리라고 하는데 FOMC 내용도 쭉 보게 되면 매파적인데 뭐 이런 상황 쪽에서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뒤늦게 발동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쇼커버링 들어온다. 안쪽에서 오늘 선물 옵션 만기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진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는 걸 갖다가 네. 오늘 그 우리 저 연합인포맥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선재규 기자님의 그 워싱턴이의 웨콩 뉴스 그거 보다 보면은 정말 백가쟁명이요. 와. 이제 뭐 완전 막 바닥 확인했다는 선수부터 아니야.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내용 중에 짐 크레이머가 CNBC에 맨날 저 버럭차 소장님처럼 버럭버럭거리는 그 친구 있잖아요. 팔 걷고 합니다. 팔 걷고 맨날 하는 그 친구가 웬일로 올라오면 팔아라 이러고 있고 짐 크레이머가 그렇게 얘기하는 오랜만이고 골드만이 스태그플레이션 시작했대. 아니 나 그거는 나 좀 이때까지 내가 아는 골드만하고는 좀 어지간하면 이렇게 펌프질하는 걸로 유명한데 골드만이 물론 이제 JP 모간을 비롯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괜찮아 이제는 살 때야 하는 직도인데 그 선재규 기자님 표현 중에 제일 공감 가는 게 강세론 자도 약세론 자도 아직 어느 쪽도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다. 아마 그 장 같아 지금은. 딱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레이지한 변동성. 크레이지. 두 분 말씀 못 들어가겠어 지금. 하고 Really? 레알? 여기 벽이 뻔하고요. 자, 그 생활 속의 영어. 예. 그렇죠. 시원하게 영어하면 됩니다. 시원. 예. 그래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이것도 왠지 좀 오늘 이제 막판에 보면은 시장이 막 감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 안쪽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뭔가 기대감은 차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그러니까 시장 보다 보면은 참 사람이 한 2달 넘게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진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아? 아니면 이게 진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회의성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지수는 모르겠고 오늘 4개잖아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째 코스닥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코스피는 많이 봤는데 코스닥은 보신 지 참 오랜만이시죠. 그러네요. 코스닥 일봉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코스닥 일봉. 네. 물론 코스닥도 코스피가 흔들리게 되면은 뭐 자기 자리를 또 찾아가겠지만 지금 일봉 패턴을 보게 되면 전고점 때 딱 3번 만든 걸 오늘 강하게 돌파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저 김민수 대표의 고유의 그 마의 저 까만색 55일선을 올라섰네. 네, 올라서고 그 위로 가면서 최근에 패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게 코스피 우하향 그리고 코스닥 정반대죠. 에너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또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좀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변화가 나오고 있고 이걸 같이 또 주봉하고 비교를 해본다. 주봉. 예, 의외로 850선대에서 지금 한 달 반,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한 달 반 동안 잘 버틴 쪽으로 나오죠. 잘 버티면서 지금 중기 저항선을 막 바싹 갖다 대면서 이제 조만간 우리는 한번 해야 돼. 들썩들썩거리는 이런 모습들. 근데 저게 만약에 일봉이든 주봉이든 저게 지금 우상향 저게 결국 깃발령 패턴이면은 이거 또 곡소리가 한번 나야 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한 2, 3일 전부터 코스닥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나 이제 대형주는 모르겠고 중소형주의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도주가 있느냐. 그렇지. 예. 있느냐. 있죠. 어디죠? 라밧. 라밧. 예. 삼성발 이슈죠. 네. 삼성발 이슈. 솔직히 삼성에서 그러면 저 뭐 진공 청소기 만드나? 로봇 청소기? 그거는 모르죠. 네.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청소기를 만들건 무슨 뭐 로봇도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는 얘기는 없는데. 작년에 그렇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얘기했던 메타버스, NFT 뭐 이러면 다 날아갈 때 삼성전자 제발 좀 저 임원급들이 나와가지고 좀 기자회견 한번 해라. 우리도 메타버스, NFT 진출하겠다 소리만 해라. 근데 이번에 선언을 해주셨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주주총회 때 얘기를 했었죠. 어차피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후속으로 나오겠지만 선언적인 내용을 했다라는 선언적인 게. 내용. 근데 그 기술과 관련돼서 벌써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네. 삼성의 메타버스는 다르다. 한쪽에서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네. 저 아이언맨이 막 이렇게 그 시기 착 설계하고 막 이럴 때 막 공간에 공중에 막 뜨고 하는 이런 거. 홀로그램이다 보니까 혼자 해야 됩니다. 그렇지. 둘이 하면 안 됩니다. 둘이 그램 아니고요. 오케이. 홀로그램. 네, 그래서 이게 혼자 방송하세요. 많이 적응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번 이제 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로 좀 당했기 때문에 구체화된 걸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작년처럼 네. 말만 해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잡혀야 돼. 그러니까 뭐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 작년 가을에 메타버스라는 신조어가 나타났을 때 물론 이제 있었던 단어지만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신조어였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게 컨텐츠였죠. 그랬죠. 네, 컨텐츠가 있어야 이 메타버스가 구현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회사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만 이 구현하는 데 대한 어려움들을 이제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 컨텐츠는 일단 됐고 기술을 이제 좀 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그런 삼성이 지금 컨텐츠보다는 기술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고. 그렇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메타버스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SK텔레콤도 메타버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기술 쪽으로 좀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구현보다 더 중요한 게 메타버스를 하면서 수익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성을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메타버스 다 좋다. 그래서 뭐 가상의 아바타가 나와서 뭐 가상 업무도 보고 다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돈이 되겠느냐 회사에? 글쎄. 그렇지 네. 돈이 돼야죠. 이게 중요한데. 글쎄. 왜 이렇게 오늘 예. 근데 이게 지금 컴투버스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출근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거리에 입점하는 이제 뭐 던킨 도너츠부터 바스킨라빈스부터 이게 다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입점을 해서 그러니까 너희랑 제휴를 하겠다고 그래서 입점 계약을 하고 내가 가상의 아바타 가서 뭐 무슨 코인이 됐건 뭘로 돼서 이제 결제를 하고 이게 그러면 있다 보니까 몇 시간 만에 집으로 옵니다. 네, 직접 옵니다.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는데 나이키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직접 본인이 사는 옷뿐만 아니라 아바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마케팅 쪽에서 1+1 같이 결제를 해서 너 티셔츠 하나 사면은 네 아바타한테는 신발을 줄게. 이런 식의 전략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사는 거고 내 아바타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이 물은 나한테 오고 아바타가 커피잔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제 마케팅 수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참여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게임 관련된 쪽 얘기를 하면서 이 플랫폼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 공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생태계라고 그러죠. 이 돈이나 이 실질적인 돈의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이제 그게 뭐 수수료를 받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메타버스 런칭만 하면 돈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런칭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꿈의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만 챙기는데도 돈이 얼마야? 이렇게. 그때는 또 들어가고. 네. 그러면 달라질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예,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네. GTU라고 GTS라고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네요. GTC. 예, 이거를 하는데 작년에 이맘때 했지. 그렇죠.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다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얼만큼 또 엔비디아의 기술을 보여주고 네. 거기다 우리 황 선생님께서 또 쉽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죠. 또 작년에는 GTC 그거 보고 들어갔으면 물렸어. 그렇죠. 그렇게 물렸다가 작년에 GTC GTC 모멘텀으로 들어갔으면 좀 고생했어요. 네. 그러다 하반기에 또 확 하고 들어서는. 근데 그거 볼 때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PT를 하거나 이 기술을 보여준데 진짜 솔직히 눈 돌아갑니다. 특히 게이머 입장 쪽에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지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만 가지고 와 이렇게 많이 구현해 하고만 있던 이랬던 것들이 이제 또 현실화돼서 이제 확장되는 개념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사고 싶죠. 주가에 대해서도. 근데 물린다는 사실. 네. 그렇게 와 이거 되는 것 같아 사면은 항상 물린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결국은 코스닥은 조금 낮다. 네. 그래서 워낙에 또 코스닥이 또 김민수 대표의 또 주 놀이터고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코스닥이 주 놀이터고 맞죠? 섭섭한데요. 김민수 대표는 코스닥 코스피를 안 봅니다. 안 봅니다. 돈이 되는 곳, 변동성이 있는 곳, 스프레드가 벌어진 곳. 이게 김민수 대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수 대표 같은 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포맥스에서 화금 이틀씩이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인포맥스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독인지 약인지가 헷갈려요. 저경지에는 쉽게 못 오르거든. 저경지에 방송 중에 카메라 불만 꺼지면 막 매매하고 그렇죠. 이런 뭐 코스피 코스닥 안 가리고. 근데 다 비슷한 게 보통 보면은 저 부장님 안 계실 때 다 매매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랑은 다르지. 방송은 이게 선생님도 해보셔서 알지만 방송은 내 카메라 나를 안 미친다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귀는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고. 멀티플레이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 설명하신 그 메타버스 앞으로 나갈 길은 작년 이맘때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잡히네. 그래서 그림이 좀 나오네. 회사들의 일정이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느냐라는 쪽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참여도 이런 거 중요할 거고, 그런 거 확인하면 좀 그림이 나오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종목 얘기로 넘어갔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지수랑 고객예탁금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예탁금 왜 저리 깎여요? 참 시장에 관심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예탁금은 진짜 김민수 대표 돈 빼셨어요? 이건 뺀 게 아니고 회수에 간 거라니까요. 김민수 대표 빼니까 예탁금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예탁금 주는 만큼 그게 느네. 신용이 느네. 늘어났어요. 신용이 듭니다. 이 지표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면서 약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는 쪽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섹터나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대형주는 자신 없고 예탁금도 좀 위청되면서 그래도 나머지 있는 돈 가지고 뭔가 활용해 보자 라고 되면 활발하게 이런 섹터 매매 뭐 이런 종목 매매가 나오는 게 이런 경향이 있을 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이제 신용이 이제 쭉 들어가지고 예탁금 뭐 정체돼 있는데 혼자만 이게 또 막 치고 올라간다. 또 종목 장세에 약간 과열이 나온다. 그럼 이때 체크하셔야 될 거는 신용이 이제 보면은 이번에 뭐 로봇 관련된 섹터가 뭐 시작했고 다음 주에 뭐 또 다른 섹터가 시작하고 요즘 보니까 바이오 쪽도 들썩거리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막 돌아가면서 신용이 또 꾹 하고 늘어난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혼자 막 쭉 늘어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코스닥으로 이거 샀는데 살짝 물리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시 현금 가지고 또 이거 사고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게 쭉 백화점처럼으로 되거든요. 이러다가 신용이 확 늘어난다. 위험 신호입니다. 네, 그럴 때는 일단 빠져나오는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 그 그러니까 초기에서 중기를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종목 매매 가능한데 일단 과열되면은 조금 걱정은 해야 되는 이 현상계는 또 저희 인포맥스에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얘기해 주실 거죠, 소장님? 화요일날 코너에서. 화요일날 또 화를 낼 걸 한 3건. 근데 궁금한 게
소장님이 화를 내기 위해서 대상을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보이니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 이제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얘기해달라고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걸 보는데 오늘 뭐 종목을 하나 좀 분석해달라고 해서 이제 리포트랑 같이 날라왔는데 보는 내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택도 아닌 리포트 내용이 택도 아니라 가지고 솔직한 제 심정은 네. 소설도 아니라 이건 뭐 SF 소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화요일 날 한번 좀 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앉을게요 화요일 날은. 아니요 이제 저는 그리고 제가 좀 그 집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추면서 나긋나긋 화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될까요? 모르지 열심히 해봐야죠. 네. 저 보세요 요즘 얼마나 온유해요. 네. 계속 갑시다. 네. 누가요? 수급 봅시다. 예. 네, 보겠습니다. 예, 온유해지셨네요. 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뭐 외국인 팝니다. 네, 어제 같은 날은 살짝 들어왔는데 오늘도 사지 않았나? 오늘도 매도입니다. 오늘 매도입니다. 네. 코스닥 사고 코스피 매도입니다. 결국 끝에 매도였구나.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말고 코스닥 업종별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네. 코스닥은 또 이게 업종별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섹터별로다 보니까 이거를 또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코스피로 보도해. 기회 되면은 코스닥도 보자란 생각이지만 그거는 또 섹터별로 여전히 우리 개인들은 전기전자 운수장비니까 삼성전자 뭐 산다 봐야 되고 현대차 산다고 봐야 되나? 네, 거의 화학은요. 화학도 거의 그쪽 이제 뭐 LG 화학도 있겠고 솔루션도 네 들어가 있고 엔솔도 있고 엔솔은 전기전자입니다. 네. 엔솔은 전기전자.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외국인과 철저하게 반대 입장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던지는 걸 우리 개인들이 다 받는다고 봐야 되겠구나. 그 중에 또 연기금이 슬쩍 등판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는 걸 보다 보니까 기관도 연기금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에 투신권 쪽이 조금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투신에서.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근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전기전자는 한정돼 있고요. 근데 의약품 이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존에 외국인들이 샀다가 좀 정리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금융 쪽도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근데 기관이 요즘 좋아하는 게 보니까 보험 쪽입니다. 보험 쪽 의외로 많이 또 관심 갖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외국인을 빼놓고 자 우리 내국인끼리 이게 성공을 할까요? 이것도 아직은 좀 외국인들 변화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는데 일단 반성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반성? 네, 철저하게 카카오에 대해서 네, 좀 그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특히 제가 반성합니다. 네. 99만 원대부터 못 올라간다고 방송마다 얘기 다니고. 근데 이게 80만 뷰 막 이렇게 찍은 거 아닙니까? 그게 김작가 TV에서 80만 뷰 찍었어. 네. 김작가 TV에서 매달 한 번씩 나와달라고 80만 뷰를 보고.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댓글 보지 마세요. 여느 순간 헬입니다. 카카오, 현대차, 셀트리온 세 종목이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카카오가 그런 쪽에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그 빈틈을 타고 보면은 카카오 외국인 사고 기관 네이버 카뱅도 있나요? 거기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까지. 네. 하하. 카카오 게임즈가 의외로 오딘이 대만 출시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공부 좀 해요. 오 며칠인지 아십니까? 3월 20. 네. 그래도 소장님이 이제 종목 공부가 이제 되신 근데 하반기에도 방송 대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의외로 저는 맥시멈으로 한 10만 5천 원 받거든요. 카카오를. 근데 다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그렇다. 근데 소위 저것도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맞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네. 거기다가 뭐 네이버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TV. 네. 이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쪽에서 너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성장주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또
좀 사고 아닌 사고를 쳤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나름대로 색깔을 입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 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본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들이 저기 뭐야 엔터주를 갖다가 많이 건드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또 의외로 또 2차 전지를 또 슬그머니 건드리고. 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한 것 중에서 예. 현대중공업,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PNT, 위직 스튜디오, 시즈가 아니군요. 네, 위직 스튜디오 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오늘 종가상으로 FTSE가 편입됐습니다. FTSE 뭐? 예. 편입됐다. 지수에? 예, 편입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며칠 전부터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래서 위지육이나 최근에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몫을 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겠죠. 근데 다음 주도 보다 보니까 앞서 엔비디아 관련된 또 이슈도 있고. 네. 그러면 쉽게는 안 빠질 텐데 이게 또 대세로 가겠느냐. 요거를 또 체크하는 게 다음 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이 PNT 같은 경우는 와 이번에 수주 받은 거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번에 수주 3개를 받았는데 네. 작년 매출만큼 수주를 받았네요. 작년 매출. 2차 전지 관련된 전공정 장비 쪽입니다. 전공정. 네. 근데 수주 기간은요? 기간은 못 받고 저는 금액만 봅니다. 빨리 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 체크해봐야 되니까. 예. 나눠서 들어오느냐 이제 봐야 되니까. 아주 보면 박학다식해. 열벌박자. 깊이는 깊이는 몰라. 근데 많이는 알아.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습자지. 습자지. 물을 쫙 빨아들여서 쫙 넓게 가는데 깊이 들어가면 찢어져. 습자지. 박학다 시간 습자지. 예, 습자지. 김민수. 오케이. 예. 되게 창피하네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다가. 네. 이게 넓을 박이냐 얇을 박이냐. 네. 근데 그 많은 거 다 하려면 언제 게임하고. 그러니까. 네. 언제 설거지합니까? 우리 이해해. 네. 맞아. 그냥 습자지처럼 살겠습니다. 네. 뭐 설거지 열심히 해도 뭐 사모님께서 또 재수 씨가 또 양적 긴축 시작했다며.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억울해요. 네. 설거지까지 했는데. 설거지하고 또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다 하고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토요일 날 중요한 미팅을 하시러 밖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에 안 계셨잖아요. 아 그런 것도 다 이제 감안되는 거죠. 네. 되게 똑똑한데요. 네. 한수 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또 외국인들이 또 궁금한 게 진단 키트를 지금 사네요. SD 바이오센서, 시젠 이런 게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또 추가 변이 바이러스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뭘 지금 여기서 왜 살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K 방역 세계 1위니까 요새 뭐 오늘 어디서더라 엘리베이터에서 그 한 줄짜리 뉴스 보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3명 중 1명이 확진자 3명 중 1명이 한국이라대. 예. 근데 이러면 리오프닝이 될까요? 리오프닝이 될까요? 글쎄요. 다른 데도 먼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갖다 놨고 우리 이제 뒤늦게 이렇게 가니까 기다려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은 보니까 항공권 요즘에 거의 뭐 만석이라는 예약이 전년 대비 뭐 9배 늘었대요. 800%라고 들었어요. 이 방역 완화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항공사 입장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격 태우고 갑니다. 그 나라 갑니다. 근데 데리고 올 그렇죠. 손님이 없지.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몇십만 명 걸린다던데 그러면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닌 거야 아직까지? 그리고 갈 때 다 못 태우고 70%밖에 못 태워요. 규정상. 아직 규정상이요? 규정상 70%밖에 못 태우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것도 제가 이제 저도 방송에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주부터 그 일본 남쪽 어디 지금 도시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대도시는 아니고 오사카 도쿄 빼고 오키나와? 아니 오키나와도 아니고 이제 그 교토 밑에 그쪽으로 일주일에 3회 이제 멈췄던 거를 1년 반 만에 이제 재개를 했대요.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문을 열었죠. 근데 지금 일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국자 수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늘리면 비행기라는 게 사람 타든 안 타든 무조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 가고 싶어도 비즈니스나 뭐 유학생 외에는 못 가는데 지금 주 3에서 주 5회로 늘리면 비용은 늘어나고 사람은 못 가고 항공료는 지금 2배고. 그래서 이 리오프닝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김민수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볼. 그래서 저는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올 초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가장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였던 리스크라고 본다라면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는 거죠. 다 이제 준비해놨는데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한 게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가는 기업과 앞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갈 기업을 구분하자.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은 영업무역, BJF 리테일, CJ, CGV 같은 거는 빼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빼나갈 것은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항공주다. 네. 저는 그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내 지갑에서 돈 빼가는 쪽은 와이프입니다. 그거는 김미수 대표랑 저랑 다른 게 뭐냐면 저는 BJF 리테일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루에 2개씩 먹어야 되거든요. 바나나 우유.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지갑에서 나가죠. 수혈 받네 거의 바나나 우유를. 네. 김미수 대표는 거의 안 마셔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야. 좀 아침도 많이 굶고 해봐야 점심 늦게 한번 먹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여보 사랑해. 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저기 이승희 아나운서한테 우리 영원히 해요 뭐 이런 거 사모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1년이었죠. 1년. 네. 그리고 또 1년이 다음 1년 다 이게 알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닥에서 기관들 사는 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주 다시 이번 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첨보까지. 어떤 분이 되게 옆에서 왁왁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메자닌. 네, 예. 주가는 잘 올라오네요. 네. 이 대주전자재료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좋은 거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성격을 얘기한 거고, 네. 그게 이제 3,000억이 흥행이 됐고, 그게 이제 공장 건설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로금리를 빌려왔다라는 거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OLED 쪽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이눅스 첨단 소재. 오늘 또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삼성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또 그런 짤이 돌았더라고요. 연결은 되는데 솔직히 이게 그러면 중소형 쪽이거든요. 중소형 OLED 관련된 이제 패널이다 뭐 증착 장비 관련돼서 대표적인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네, 이 회사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OLED 쪽이래요. 그러니까 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많이 묶였는데 네. 이번에 실적 보게 되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참혹하죠. 4분기까지. 매출 자체가 확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거 증착 언제 장비 갖다가 공급해서 이제 그 기기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일단 실적 하기 전까지는 뭐 상한가는 들어갔습니다. 어젠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너무 그렇게 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들은 중요한 게 SM, JYP,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 컨텐츠 쪽, 엔터 쪽 이쪽이 관심이 들어갑니다. 네. 그 중에서 JYP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스트레이 키즈라고 있거든요. 네, 스트레이 키즈 수장님은 절대 무아이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아이돌이 있는데 선주문이 90만 장이 넘었습니다. 앨범이요. 오. 네, 이게 제2의 좀 보이그룹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보이그룹이라서 네, 들어보긴 했는데 그냥 우리 트와이스도 아닌데 근데 거기는 끄떡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앨범은 잘 만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트와이스가 일본 공연 마치고 이거 잡히기 시작하는 게 1분기인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시면 JYP 말씀하셨는데 네. SM이 최근에 못 올라왔거든요. SM이. 예. 네. 그 못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화요일 날 제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화요일. 근데 얘네가 뭐냐면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료가 좀 필요해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조금 뉴스 기사. 경영진이 이번에 주총 관련해서 뭔가 주주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난질을 쳤어요. 그거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김민수 대표처럼 하루에도 12번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3월 달에 주총에서 의사결정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삼성에서도 GS 문제 때문에 어떤 이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표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왜요? 왜 댓글이 좀 지금 아니 채팅방이 너무 웃겨가지고 차소장님 이러다가 화요일에 밤새야 돼. 지금 알려줄까? 얘기하지 마서.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 아유. 기준일을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말, 그러니까 결산일이라고 한다면 12월 말이 거의 99%고, 네. 3월 말 결산법인도 있고 6월 말 결산법인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그게 되는데 이번에 SM이 저도 내막을 이제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뭐 그 경영권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펀드랑 좀 이렇게 삐그덕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펀드 입장에서도 표대결을 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주식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결산일을 그러니까 결산일이라는 표현은 결산은 12월 말인데 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아 그건 좀 그러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고 내가 의사결정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2월 15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딱 때려버리면 걔네들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화요일 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지금 그렇게 차분하게 예, 말씀하시니까 더 무서워. 예, 그게 막 길길이 뛸 그 때보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귀가 살아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예. 김희재 대표가 지금 네이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네이버 참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이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도 이거를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시가총액 10대 기업 연구개발비라는 것을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어떤 기자분이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출 대비해서 8에서 한 9% 정도 R&D 비용을 쓴다. 연구개발 쓰는데 네이버가 매출 대비해서 연구개발비 비중이 24%나 돼요. 그래요? 예. 1조 6,500억.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3조, 한 4조 정도 되고요. 기아차가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네이버가 연구개발비에 쓰는 돈의 1조 6천억. 대단하네.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 한 2.7%인데 네이버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연구개발비라는 게 돈을 쏟아부으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네.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들어가면 감가상각 비용이 되거든요. 네. 재무적으로 잠깐만 네.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020년대 이전에 못 올랐던 것들이 막대한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느라 돈들을 네. 쏟아부었죠. 이것들을 이제 감가상각 비용을 떨어내다 보니까 네이버 대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졌거든요. 매출은 비슷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2020년에 적자 사업과 흑자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카카오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네이버가 실적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감가상각으로 떨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연구개발비로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이버가 향후에 무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토도스님은 IT 업체는 인건비를 R&D 비용으로 처리해서 일반 기업과 단순 비교는 좀 이러시는데. 네, 제가 이거는 좀 분석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표만 놓고 보면 24%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셀트리온이 한 20%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잘못하게 되면요. 네.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좋은 얘기 하네 뭐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비는 제가 숙제로 한번 해서 분석되는 대로 화요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제일 많이 회자됐던 게 그거던데 중고차 관련주. 그렇죠. 네. 뭐 대기업 뭐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네.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그러면 관련해서? 오늘 근데 중고차 이 이슈 가지고 중고만 들어가면 다 올라갔습니다. 아마 중고 나라 있었으면 또 올라갔을 겁니다. 뭐 그게 또 뭐 주식이고 네. 주식 시장이 또 그런 거고. 아니 제가 보기엔 피해 종목도 다 올라갔습니다. 무슨 종목? 피해를 받을 것 같은데 중고차. 이런 식으로 변화되면은 피해를 받을 만한 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만큼 얼만큼 시장이 목말라 있었냐. 상승에 대해서 막 있다가 이슈 그냥 비슷하니까 올라가 뭐 이런 쪽도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폭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고차 저도 유튜브 가끔 이제 보면 아직도 진짜 중고차를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2030 세대들이 첫 차로 중고차를 이제 시작하는 게 첫 차를 중고차로 시작을 했거든요. 20대 때. 그게 이제 어떤 관행인데 믿고 차를 살 데가 없다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시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덤탱이 안 쓰는 건데, 근데 지금 또 한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뭐 벤츠라든지 노골적으로 BMW라든지 이런 데는 지네가 자체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현대차가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오늘 또 롯데 그 렌터카도 진출하겠다라고 했고, 현재 지금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도 이런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바로 시행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시행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의 시점도 주식 매매 타이밍과 연관돼 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중고차 대기업들이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현대차에 대한 얘기고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가는데 대상이 현대차 쪽만 됩니다. 현대차만이고 거기다 기준이 5년에 10만 킬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중고차 관련주들이 올라간 게 그러면 현대차 쪽만 니네가 커버하면 나머지 거는 우리가 다 이득 보겠네 뭐 이런 쪽으로도 움직이는데 근데 테마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중고차 그래도 물론 뭐 해외 브랜드들도 다 있고 보니까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그러니까 카쉐어링 쪽까지 다 합치게 되면 861만 대입니다. 네. 전체 몇 프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이 숫자만 보고 숫자지. 자세한 거 묻지 마시라니까요. 본 것만 얘기합니다. 느끼는 것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 현대차 쪽이 얼마냐가 될 것이냐 이런 건 좋겠는데 현대차가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지금 뭐 70%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80%.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비율을 따지고 거기서 만약에 중개 수수료만 받는다.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눈독 들이는 건 맞는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앞서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첫 차를 그래도 무난하게 애도 생겼는데 뭐 현대차로 뭐 중형급제를 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정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현대차 이 중고차가 이제 가장 수혜일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중고차를 볼 때 가장 중고차 하게 되면 첫 번째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사기. 네. 중고차 매매. 그게 늘 찝찝하죠. 그렇죠. 제 돈 주고 샀는데도 되게 찝찝해요. 네. 잘 샀다고 하는데. 이건 뭐 한번 물에 잠겼던 차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지 찝찝해요. 뭐 계기판은 혹시 개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돌린다면서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신뢰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현대차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없겠지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또 믿는 도끼 발등 지키는 경우는 모르죠. 네, 세상에 너무 아니죠. 믿으실 분 아무도 없다는. 나를 왜 힐끔 봐요? 안 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진우 소장님 얼굴 봤습니다. 오케이. 네. 어쨌거나 김민수 대표님 첫 반응이 참 재밌었네. 네. 중고차만 들어갔으면 중고나라도 갈 뻔했다. 네. 그만큼 시장이 그냥 뭐 없나 익하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장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계신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분명 일정 부분 큰 포지션을 작용하시거든요. 물론 파생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 수급을 공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쪽들을 보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게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같이 주식을 매매를 잘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신경을 안 쓰는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는 트레이딩 자신도 없고 종목을 이렇게 빠르게 캐치하는 자신이 없는데 누군가는 매일같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조급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갖다가 심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누군가는 매일 돈을 벌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네, 뭐 하다못해 선거 날도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 글쎄 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모 증권사에서 수익률 대회를 하던데 좀 해설위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해설위원. 네, 별걸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터로 국민 가수의 마스터구나. 그렇죠. 그래서 30점 뭐 이런 것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지금 4주가 됐습니다. 이분 4주가 됐구나. 예,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얼마? 600%가 넘었습니다. 4주 동안에. 7배가 나왔다는 얘기네. 거의 그렇죠. 예.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요. 신용 미수 막 질러서요? 다 했겠죠. 예. 규정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자기 유튜브를 운영을 해요. 실시간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러면서 매매하다가 손절한 거는 반성도 해가면서 와 그 뭐 4개 모니터 보면서 그거 다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멀티로 하는 것도 저도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매매하면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와 난 이런 분들처럼 따라해봐야겠다. 절대 못 따라합니다. 그렇죠. 10초 안에 매매가 나오기도 하고요. 샀던 거 바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코멘트를 막 하면서 벌써 손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최적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물적인 감각. 탁월한 분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매매가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란 건 정도는 아시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어 꾸준히입니다. 그렇죠. 내가 꾸준히 네, 뭐 6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해 10%만 번다고 하더라도 이걸 꾸준하게 앞으로 10년 동안 벌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자세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자 우리 저기 네. 인포맥스 라이브 우리 참 이렇게 애청자분들 거의 매일 만나는 분들인데 이렇게 아이디만 봐도 그렇게 한데 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애정을 갖고 이렇게 우리 프로를 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그냥 뭐 처음부터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늘 올라오는 글이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면 그런 거 하하하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여는 뭐 해외 변수는 못 보고 국내만 보는구나. 해외 변수 2부에서 살핍니다. 그리고 뭐 김민수 대표나 차영주 소장님이 해외 변수를 몰라서가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반말조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채팅방,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는 또 어느 분이 아이디를 까먹었다. 우리 3명 해운대로 한번 모시고 싶다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 네. 그래 아까 우리 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발 요거 이제 결국 메타버스하고 로봇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이 또 꿈틀거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신규 상장도 하나 됐고요.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네, 로봇 관련주. 이게 무슨 로보틱스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원고에 U1 로보틱스. U1 로보틱스. 네. 따상 기록했습니다. U1 로보틱스 따상 기록했고요. 따상? 예, 따상. 더블의 상한가. 만 원인데 26,000원. 많은 회사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뭐 김민수 대표 항상 얘기하는 게 기존에 이제 로봇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공청소기 청소 로봇이라든지 왕구형 로봇 이런 것들인데 뭐 유아 아이들 장난감. 네, 근데 이거 U1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관절로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로봇이 이제 팔이 움직이는. 오, 춤추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매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돼요. 전체 회사, 네, 전체 회사 매출인데 이쪽 분야에 이제 앞으로 이제 키워 나가겠다라는 거고 여전히 문제시되는 게 이제 밸류에 대한 논란. 오늘 이제 26,000원 되니까 밸류가 한 50배 정도 되는데 얘네가 이제 기존에 국내 2개 회사를 이제 그 상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밸류를 40배를 받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두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오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회사를 찾아봤는데 요즘 확실히 자극 받으시지. 아니요. 우리 대충 얘기했을 때 네. 차 소장님이나 내가 네. 뭐 좀 대충 얘기했을 때 이 제리가 우리를 갖다가 네. 그 쳐다보는 그 하찮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좀 부담스럽죠.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눈빛은 소장님한테만 가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건 오늘 오후 2시 반에 방송을 했거든요. 2시 반에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보강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네 그랬더니 원고의 힘이었네요. 내가 요새 저기 그 진행 하나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다행스럽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종목 공부를. 내가 도움이 돼요. 내가 이거 김민수 대표한테 무시 안 당하고 하찮은 놈처럼 안 보이려면은 그냥 진행에 머무를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려놓으시죠. 쏟아지는 거 봐. 그렇게 되면 습자지 다 마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좀 과부하도 느껴져. 네. 어쨌든 이제 밸류 40배를 부여받았는데 밸류 이제 그쪽 기업들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에 올인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그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완공 로봇은 아니에요. 다 산업 자동화용 로봇을 만들고 있고 하나는 반도체용 로봇을 만들고 있고 하는 거 밸류를 줬는데 근데 주가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40배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40배라는 의미는 회사가 그러니까 1년에 40%씩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용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얘기한 PEG 개념으로 보면 40이라는 게 절대치로 높냐 남냐라는 것은 영원한 논쟁거리죠. 근데 이제 피터 린치가 PEG라는 개념으로 이게 이제 성장이 40%가 되면 성장이 50%가 되면 PER 40배는 싼 거고요. 성장이 20%씩 된다면 PER 40배는 비싼 거죠. 그런 개념인데 얘네들이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싸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개별 논쟁은 제가 이제 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게 가깝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양한 M&A라든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많은 주주분들이 요구를 했고요. 어제 그저께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또 신문에 난 게 14살 중학생이 참석해가지고 나 학원 낼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참석했다. 뭐 이런 것도 기사가 됐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런 선언들을 했다라고 보면 근데 삼성전자는 선언을 또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현대차처럼 뭐 59조 쏟아부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파생까지 되냐면 오늘은 이제 OLED 같은 경우 올라가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게 뭐 메타버스와 관련됐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도 최근에 좀 들썩거리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 구현하기 위한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 삼성이 투자하면 연관 산업들을 다양하게 또 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울고 먹어야 될 이슈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제 그런 내용 납니다. 그래서 뭐 청소기 로봇 만든다는 회사 그리고 또 교육용 왕구 만드는 회사 이 회사들이 이제 와서 사업 목적에 추가를 시킵니다. 뭐로? 뭐 산업용 로봇, 자동화 로봇, 이제 뭐 흔히 하는 수법, 이걸 정관 지금 고치기 이걸 지금 들어오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와서 부각을 받으니까 한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또 화요일 날 얘기 화요일 날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투자 아이디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그 외국인이 쓴 대가의 책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좀 빠른 매매가 좀 능하신 분이고 어찌됐든 그렇죠. 그리고 파생도 좀 하시고 코인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런 걸 이론적으로 알지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김민수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파생을 하는 거 갖고 수익을 낸 걸 보고 차용주도 파생을 해야지라고 한다라면 그게 과연 수익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에서 잘하고 있는 건 인정한다. 근데 그렇지만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정관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존에 A를 잘하고 있는데 B까지 잘한다라고 보는 투자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 화요일 날 더 하실 말씀은 어떠신지. 이거는 화요일하고 상관없어요. 화요일 날은 이미 화낼 거를 3건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3화네요. 3화. 남이님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차 소장님이 뭔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은 또 하나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또 전형적인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 이번엔 재무제표 말고 좀 그것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예고가 너무 길어요. 그럼 밤새야 되는데 이거. 짧게. 파자마 입고 올까요? 파자마? 그 예고편이 거의 뭐 오늘은 예고편으로 지금 차 소장님 발언 분량의 절반이 예고편이야. 화요일 날 하겠다고. 저 지금 54부이고 지금 변정규 전무님도 밖에서 기다리실 텐데 저도 혹시나 해서 조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볼까요? 한 3, 4분 만에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그냥 그러면 체인지 하고 싶어? 또 제가 진행 마무리. 아니 이제 자리 잘 안 옮길 거야. 나 좀 불안하더라고. 자리 욕심 있더라고. 아깝다. 붙여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정기였는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그냥 보시고 짝꿍뱅이네. 보시고 지금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재규 기자님의 그 워싱턴이에서도 월가에서조차 강세론자, 약세론자들이 그렇게 팽팽한 거 하는 거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코스피 일간인데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한 거예요. 저렇게 이등변 삼각형. 그죠?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은 조금 오른쪽 궁뎅이가 좀 이렇게 퍼져서 짝궁뎅이긴 합니다만 이중바닥?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 지금 뭐 썰이 갈리죠. 이걸 갖다가 지금 최근에 봤던 걸 이등변 삼각형 패턴으로 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저 삼각형의 아래쪽으로 내리꽂고 있는 검은색 선 돌파만 안 되면은 이거 이러다 결국 한 번 더 밀린다. 밀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설 전에 봤던 저점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자꾸 뷰를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 넘기시면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60분 차트로. 그랬더니만 오늘부로 살짝 저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죠? 네. 오늘부로 살짝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RSI가 살짝 이제 과매수 쪽으로 오히려 더 왔고 최근에 그 과매도 쪽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요거 이제 다음 주 한번 봅시다 거라. 야, 이거 무서운데요? 저거 무서워.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 예. 아니면 마이너스 갈 듯하다가 플러스면 이거는 시세가 세게 나요. 네. 오케이. 넘겨주시고. 잠깐 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면 제가 파생 쪽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잦아들게 되면 결국 위든 아래든 열려 있는 확률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변동성이 잦아들면 예. 뭐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힘이 이제 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딱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지금 여기서 약간 수렴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저 차트에서도. 그러니까, 예.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제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는데 그렇죠. 위든 아래든 시세가 좀 세게 나올 수 세게 있다는 나올 수 얘기죠. 있다는 거. 예. 그다음 지금 그리 제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지금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저 38.2%. 코로나 때 올라왔던 상승폭의 38.2%가 아직까지는 단단하고 저게 2600포인트. 네. 저 2600포인트는 쭉 왼쪽으로 당겨보면 2018년 2월의 고점. 저 족보 있는 레벨. 그러니 2600은 또 뭐 PBR 1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목을 2600포인트의 힘 했는데 힘인지 힘? 퀘스천 마크인지 느낌표인지 아직은 모르겠고 넘겨주시면 아까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이제 그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지금 깃발형, 우상향 깃발형을 만들려고 좀 고점을 높여가나 아니면 쐐기형 뭐 이런 식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이평선에 약간 이제 굵게 표시한 적이 5, 20, 60일이거든요. 60일선이 이제 또 차티스트 사이에서 또 수급선 하는데 저걸 갖다 이제 여러 우하향하고 있는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우하향하는 60일선을 갖다가 단숨에 열 수 있는 힘이 다음 주에 바로 표출이 되느냐 아니면 저기서 한번 좀 눌리다 가느냐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또 약간 MACD도 약간 묘한 데 와 있어요. MACD 거래량 바로 밑에 여긴 또 제로 근방까지 왔고 스타캐스틱도 묘합니다. 스타캐스틱도 보면은 약간 위쪽이죠. 약간 위쪽이라서 지나간 걸 보면 아래쪽에서 과매도 국면에서는 영락없이 반등 나왔고 약간 과매수 국면이다 싶으면 좀 밀리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팡팡팡 이번 주 치고 왔는데 다음 주가 주초가 조금 혼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다음 넘기고 이게 그건데요. 코스닥 이게 지금 월간인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왼쪽에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은 급격히 줄고 있는데 MACD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MACD에서 매도 시그널이 났잖아요. 오른쪽 끝부분.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MACD 매도 시그널이 났는데 저 왼쪽에 금융위기 때 매도 시그널 나오고 그다음에 2018년 그 무렵에 코로나 때 말고 2018년 그때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월간에서 MACD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지난 두 번은 그 여파가 상당했어요. 그 상당했는데 이번에 이제 회색으로 음영 처리하고 물음표 한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니 강세론자 약세론자들이 진짜 머리 깔짓 뜯고 싸울 만한 거라.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야 뭐 우크라이나 대충 끝나갈 거고 무슨 뭐 금리 인상한다 해도 뭐 시장 다 선반영 됐고 앞으로 경기 뭐 어쨌거나 리오프닝 되고 뭐 좋아질 것밖에 없잖아 하는 쪽인 반면에 아니야. 저 노란색 칠했던 저 때처럼 이번에 또 MACD 매도 시그널이 또 저 때처럼 말을 할지도 몰라. 연준이 돈줄 줄 온다는데. 우크라이나 다음에 뭐 대만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또 뭐 코로나이랑 뭔가를 또 뿌린단다.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 그럼 경기 좋아지는 거 맞아? 이런 얘기. 뭐 장단기 금리 역전 맨날 뭐 좀 잘난 척하는 놈들 나와갖고 맨날 그 소리 하던데. 뭐 이런 식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넘기시고. 달러 원 보세요.
달러 환율 보시면은 저거 최근에 WTI 차트하고 비슷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 파닥 역내 역에 롱플레이 한 거야. 롱플레이 했다가 엎어진 거야. 또 갭이란 건 갭은 다 채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왔는데 밑에 보면은 얘가 이제 일간 차트상에서 이제 막 매도 신호 나오기도 하고 RSI도 뭐 과매수 국면에서 이제 꺾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로 결국은 우크라이나 그거 했대 유가 뛴대 뭐 이러면서 롱플레이 했던 선수들은 다 이제 엎은 거고 김민수 대표도 그러겠지만 롱으로 갔던 선수들이 롱 포지션 그냥 정리만 하겠어? 롱 정리할 때는 롱 지가 잡았던 만큼 또 숏으로 얹어서 또 갖다 패대기를 치니까 2천만 불 롱 했던 선수는 4천만 불 팔아버리잖아. 팔 때는.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저런 차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기면은 딱 오를 만큼 올랐어요. 조선이 1245원이거든. 이번에 고점이 1244.5. 44원 40전. 그렇다고 이번 사태에서 저게 무슨 뭐 코로나 왔을 때처럼 1290명, 1300원 가자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끝났니? 막힐 만한 곳에서 막혔는데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이건 월간 차트입니다. 저 지금 우하향하는 선의 시작점은 그거죠. 금융위기 때죠. 그죠? 금융위기 때. 그때 뭐 900원 깨고 800원대 가네마네 했다가 웬걸 저기 뭐 1597원 갔으니까 1600원 갔으니까 그거 하고 코로나 때 고점 1297원 1300원 하고 연결한 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완전히 끝났나 그러면은 환율 상승은 이걸로 이것도 사실은 답이 쉽진 않은 거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월간 차트상에 저 5개월 이평선하고 그 밑에 있는 중장기 20일 뭐 60일 저 이격도가 너무 크잖아요. 저것 좀 이렇게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다음번에는 1240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좁히다가 저 선이 열릴 때는 아마 시간이 좀 한 2, 3개월 후에는 1240원도 아니고 한 1200, 뭐 한 30원 어라운드만 열려도 저 선이 열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다 봤나? 이건 뭐죠? 이게 뭐지 지금 제목이? 잘 안 보이네. 월간 금리 상승. 지금. 예. 10년 국채 선물입니다. 10년 국채 선물이 월간 차트라서 저게 10년 국채 선물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흐름인데 국채 선물이 저렇게 쭉 올라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고 금리가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김 대표님 저 커스 찍는 저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저 때부터가 이제 그래 저 고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는 지금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지금 데일리 차트 보세요. 채권 시장 지금 난리예요. 뭐 원빅 반빅을 갖다가 여사로 움직인다고. 이거 한 20, 30틱 움직이면 헛거리는 시장인데 뭐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진 건데 지금 이제 저 까맣게 이제 끈 선. 그러니 채권 시장 쪽에서도 야 얼만큼 왔다. 금리 얼만큼 올랐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저 선이 깨지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폭등이네요. 이번에 뭐 점도표 보니까 무슨 뭐 1.75까지는 갈 거 그치. 그 와중에 내년에는 3번 더 올릴 거 그치. 호기롭게. 뭐 맨날 그러다가 뭐 말 바뀌는 놈들이긴 하지만 또 놈이란다. 분들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트를 보시자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팽팽하다. 양의견이. 불과 베어들이 어느 쪽이나 굉장히 팽팽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김민수 대표가 오늘도 종목은 방언이 안 터뜨리네요. 방언이 안 터지잖아 아직까지. 화요일 날 하실래? 떼었나? 방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종목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패턴이어가지고. 글쎄. 네. 그리고 또 매매하다 보니까 또 하나 느낀 점은 작년만큼 호가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네. 맞아. 예. 그래서 그래서 좀 넉넉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종목들도 있고. 또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비드가 수수수 밀리니까. 그 넉넉히 못 사게 되면은 빠질 때도 걱정해야 됩니다. 밀릴 때도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고가 두세 개 무너뜨리고 제가 팔게 되면은 이것도 부담이 있거든요. 도루묵이죠 뭐. 그렇죠. 그럼 잘못하게 되면 0.5, 1% 그냥 손에 감안하고 파다 보니까 그럼 수익률에 바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는 움직이는데 이렇게 먹잘 것이 없다. 이게 좀 빠르게 적응이 되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매매 금액 자체를
내가 만약에 기존에 1억을 매매했다. 근데 나머지 뭐 좀 물리고 좀 남은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작게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차라리 올해 같은 경우도 제 초에도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지난까지 만약에 주식 매매를 하셨을 때 1억을 하셨다. 반만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적정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 규모를 줄여서 예. 좀 빠르게 대응했다가 아닐 때는 또 기다려 봤다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시장의 대응이 아닐까. 근데 변동성은 올해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숙명이고 종목 대응도 마음을 턱 놨다가 당하는 경우를 또 한 1분기에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회의감이 생겨요. 네. 그럼 시장에서도 자신 있게 매매가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네. 이제 한 살 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손이 들여진 거 아니에요? 나이는 먹었는데 예. 손은 왜 멈추질 않을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렇게 월화 우리가 거래일 기준으로는 또 이틀 겪고 나서 화요일 저녁에 두 분 다시 만날 텐데 조금 이렇게 만만치는 않고 할 얘기 많은 요즘 하루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푹 쉬시고 예, 사람 많은데 다니지 마시고 당분간은. 네. 아니면 뭐 일찌감치 걸리고 차 아프든지. 코로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코로나 좀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유형이? 예, 유형이 코로나 걸린 이제 뭐 이미 걸리신 분들도 있죠. 걸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린 사람들 저같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랑 방송했는데 안 걸리면 슈퍼 항체 보유자가 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일 그럴 수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3번 1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